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락장을 맞이한 지 몇 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양자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이 부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잡아드리는데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처음 재테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20대 중반인데 그때부터 다양한 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코인도 해보고 국장 테마주도 해보고 선물도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부자가 된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제 자신을 부자다라고 칭하느냐면은 제가 지금 총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 자산은 10억이 좀 넘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제 나이에 순 자산 1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요거는 팩트이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 즉 내가 몸을 직접 써서 땀 흘려서 버는 돈은 진짜지만 그렇지 않고 번 뭐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은 부당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누군가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리스크가 큰 일을 했고 거기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덜 버는 이유는 리스크를 지지 않았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격투기 대회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부상도 있고 뭐 기절도 하고 이러면서 1등한 선수가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경기장 바깥에서 구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1등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경꾼들은 당연히 그 상금을 가져갈 수 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리스크를 지고 남들이 하기 꺼려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큰 돈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도 그 격투장에 뛰어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더 빨리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서민 중에서 굉장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갭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부자가 될 용기가 있으면 불안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부자가 될 용기가 없으면 또래 집단과 같이 그저 늘 불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자본주의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인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고요. 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봐도 만약에 직장이 집과 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요거를 돈을 더 들여서 가까운 곳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뭐 이런 비싼 음식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월급이 빠듯해서 사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보다는 내가 버는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먹고 싶어 할 때 걱정 없이 사줄 수 있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내가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 주권을 내가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중요하고 나는 그걸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도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들이야 돈을 많이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니까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자산은 내가 살아오면서 해온 선택들의 결과값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술을 마실 거냐 또는 집에 가서 그 돈을 아껴서 재테크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선택이 하루하루 반복이 되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자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선택을 꾸준히 내려가면서 쌓이는 것이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저도
그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쓰는 걸 줄이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 실패도 했지만 성공을 조금씩 거두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냥 부자가 되는 선택을 꾸준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고, 그게 모여서 날마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행운이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 방법, 그 비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이 하락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은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을 키운 그의 스승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투자 고전인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평가액이 대폭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대폭 상승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 가격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용하든가 무시해야 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매수하면 안 되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대폭 상승한 직후에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주가가 대폭 하락한 직후에는 절대 매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락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랑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들이 하락장이 지속되고 공포에 떨면서 자기가 샀던 자산들을 헐값에 던질 때 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가격을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접고 나가서 그 가격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산이 미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접근을 했을 때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오른다고 사시면 안 되고요. 떨어진다고 팔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르면 홀딩을 하거나 판매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작게는 총자산이 30억에서 많게는 뭐 100억, 500억 이상인 사람들을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지금 하락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눈여겨봤던 괜찮은 자산들, 뭐 부동산이나 테슬라나 아이온큐나 뭐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할 매수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몰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락장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렸을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5년, 10년 했을 때 뭐 2배, 3배 뿐만 아니라 5배, 10배 되는 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렸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이걸 보고 계시는 서민에 속하는 분들은 이렇게 부자들의 생각을 가져가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심리에 두려워하는 이 본성적인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활용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이미 성공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래서 믿을 만한 유튜버들을 옆에 두고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따라하면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혹시 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레벨까지 올라오고 싶으시다면 제가 했던 걸 따라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제가 1,000,000원에서 총자산 20억을 만드는데 딱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실천력은 있지만 뭐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오실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1억 모으는 게 어렵지 이게 10억이 되고 20억 되는 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자가 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하락장에서 힘들어할 게 아니라 거꾸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저점을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분할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고 주식이 떨어질 때 조금씩 사가면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 진짜 괜찮은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뒤에 그게 뭐 최소 2배,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락장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락장에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됩니다. 이제 부자들은 튼튼한 이 현금력을 기반으로 더 삽니다. 싼 가격에 좋은 것들을 모아가는 반면에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아니라 도박, 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떨어졌을 때 두려우니까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은 부자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손절을 해버린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걸 사서 홀딩을 하다가 더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누가 잘 버티고 더 좋은 자산의 수량을 모으느냐, 이게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잘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부자가 되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건전하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나는 나만의 목표를 세워서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히 가면 됩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타인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인드를 바꾸시고 거꾸로 행동해서 오늘도 조금 더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